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2가 열렸죠. 이 CES 2012에 직접 다녀온 두 분의 블로거 모시고 전문 블로거로서 본 CES 어땠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요. CES가 세계 최대 가전 행사, 가전 전시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생소해요. 어떤 규모고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뭐 IT 트렌드, 2012년도의 IT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제품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홍보의 기회죠. 네. 두 분 모두 이번 CES 다녀오신 좀 소회라고 할까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 IT 전시회다. 또 그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IT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가전과 또 그 가전 속에 있는 IT가 병합된 그런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IT 전시회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TV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가전 제품 또 그 외에 컴퓨터라든가 많은 것들이 모두가 모여있는 그런 네. 아주 재밌는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네. 각종 언론 통해서 듣기로는 이 대형 TV로 좀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했는데 어떠셨어요? 대형화 추세는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뉴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100인치 TV 이런 것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대형화 추세라기보다는 대형화를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보편화된 그런 TV 시장이 좀 더 좀 더 커졌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 같으면 3D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조된 네. 그런 TV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3D를 강조한 쪽은 별로 좀 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D TV로 강조한 쪽이 LG라든가 몇 개 업체, 그러니까 거의 몇 개 업체도 아니고 거의 LG 위주로 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D보다는 오히려 올해는 스마트 가전, 그리고 좀 특이하게 컨트롤 쪽 위주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음성 조작이라든가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TV가 좀 더 재밌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리모컨만 갖고 채널, 볼륨 요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화면도 바뀌면서 그거를 조작하는 좀 쉬운 도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나타나고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이렇게 기기들 사용하다 보면 너무 똑똑해지니까 제가 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어떠셨어요? 직접 좀 사용해 보셨어요? 네, 사용도 많이 해봤고요. 이 TV 쪽에서는 당연 이제 스마트 쪽이 이번에는 좀 많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이번에 전시회를 보니까 이전 후발주자들이 이제 추격하는 이런 성장 속도들이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중국이나 다른 신생 기업들도 LCD나 기존 LCD나 LED TV 쪽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이 따라잡히지 않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OLED TV 나오면서 좀 기술 격차가 다시 좀 버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얼굴 인식 기능이 딱 뇌리에 박히는데요. 네. TV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가려면 저희가 네. 스마트해져야 돼서 스마트 TV인가 봐요. 그렇죠. 원래 스마트의 핵심은요, 사람이 스마트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이 TV를 비롯한 제품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스마트의 원조하면 또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에 스마트폰은 사실 아주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제조사들은 MWC가 이제 요 이후에 바로 열리기 때문에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번 CES에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인텔판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쿼드코어 스마트폰이 아주 비밀리에 공개가 됐다는 거. 예, 그런 정도. 그리고 북미 시장에 맞게 LTE 폰들이 이제 다수 이제 전시가 됐다라는 것. 네. 특히 이제
중국 쪽 제품들이 좀 많이 전시가 됐었어요, 올해는.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까지 신선한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뭐 이제 나온 제품들 중에서 소니 쪽에 뭐 S1, 엑스페리아 S1S라든가 뭐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소니의 그런 영상 처리 기술이라든지 기타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들이 탑재돼서 조금 이제 그 향후에 나올 제품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시해 볼 만하지 않았느냐. 기존에서도 물론 좋았지만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태블릿 쪽도 좀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탑재된 그런 태블릿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네. 태블릿 하니까 또 PC가 떠오르는데요. PC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주목을 받았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PC보다는 이제 노트북 이제 울트라북 쪽에 많은 이제 그 이슈거리가 있었고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었고요. 울트라북이 사실은 컨셉이 나온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컴퓨텍스에서 일단 인텔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울트라북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쭉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제품의 이제 어떤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께만 유지하고 사실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제약을 걸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CS 이전까지는 대부분 13.3인치 이하의 울트라북이 많았고 뭐 한두 개 정도의 14인치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이제 그 CS를 기점으로 해서 14인치, 15인치급 울트라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면이 커진다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 보기가 이제 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큰 노트북들이 아마 이제 울트라북 시장에 이제 조만간에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좀 그 의미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상당히 많은 노트북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그 다른 업체들이 노트북을 안 내놔서 상대적으로 돋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아마 그 뭐 다른 업체 도시바가 그나마 한 열 몇 가지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배 이상 노트북을 전시했고 그다음에 재질이라든가 어떻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를 두면서 전시를 했는데 삼성이 그동안 북미 시장에 이렇게 공략을 잘 안 하다가 요번 그 CS를 기점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그렇게 전시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TV, 스마트폰, PC 분야 이렇게 세 가지 가장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네. 아니면 뭐 기대 이상이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잘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아니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다 하는 네.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요번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에 그 IT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제 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넥티드 카 분야가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활성화라기보다는 이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이제 준비들이 보여진 전시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의외로 상용차들 뭐 예를 들면 벤츠라든가 그리고 아우디 그리고 네. 기아라든 이런 상용차 업체들이 실제로 자동차 전시회가 아닌데도 CS에 상용차들을 전시해놓고 컨셉카드를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우리는 자동차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아우디하고 람보르기니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는 전기차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공급한다라는 또 공식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도 CS가 되면 아마 이런 자동차 쪽의 어떤 도전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얼리 어답터 되려면 이제 또 자동차까지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참. 네. 사실은 자동차가 이번에 가면서 뭘 느꼈냐면 자동차가 IT 제품처럼 느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IT 제품처럼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자동차 겉면만 보고 네. 차 좋다 그렇게만 봐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터치를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네. 많이 아쉬웠던 그렇죠. 느낌이 네. 있었죠. 차 타고 직접 사용해 보셨어요? 뭐 드라이버는 못 해봐도 네. 좌석은 앉아보고 이제 눌러는 봤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차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 기능 네. 그런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나름 주목해볼 만한 그런 기능이죠.
그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직 컨셉으로밖에는 안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얼굴로 차에서 얼굴로 사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시동 자동차에도 이 얼굴 네, 인식 그렇더라고요. 자동차가 그래서, 필요하니까요. 네, 인식을 안 하면 아예 얘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내 차인 경우는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걸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참 궁금해요. 네, 이제 그 세계 최대 규모 가전 행사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세계의 시장을 한눈에 보신 건데 네. 마지막으로 국내 IT 업계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국내 IT 업계에 바라는 점보다는 일단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대부분 거기에 나온 제품들이 컨슈머 가전이기 때문에 네. 소비재 가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가전의 흐름을 보고 아니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기술들이 뭘까라는 것을 좀 준비해서 이제 다음 전시에 같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너무 우리 한국 시장 IT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고사양, 고스펙 의 제품 그리고 뭐 고가격의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보다는 좀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술을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보급형 디바이스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블로거 모시고 CES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두 분 말씀 통해서 2012년 가전시장 한눈에 만나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곧 설입니다. 두 분도 명절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